맨발로 쫓겨난 고성이가 갑자기 AP그룹 대표실 의자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이 제일 먼저 떠올린 건 이거였죠. 말이 돼? 가진 것도 없고 다 들통나고 다 잃었는데? 근데요. 세상에는 이런 반전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끝장냈다고 생각한 순간 그 뒤에서 판을 다시 짜는 손이 나타나는 반전. 그 손이 박영라였습니다. 고성이는 그날 밤 집이 아니라 방 하나에서 잤습니다. 호텔도 아니고 별장도 아니고 창문이 작고 벽지가 얇은 방. 손바닥만 한거울 앞에서 고성이는 머리를 만졌는데요. 머리카락은 흐트러졌지만 눈빛만큼은 껐지 않습니다. 그게 그 여자 방식이죠. 무너져도 무너지지 않은 척해야 누군가 다시 잡아주거든요. 근데 오늘은 아무도 안 잡아줍니다. 전화는 울리지 않고 문자도 없고 사람도 없습니다. 권력은 늘 소음인데요. 권력을 잃으면 세상은 조용해집니다. 조용해서 더 무섭습니다. 고성이가 물을 마시려다가 손이 떨립니다. 분노가 아니라 공포예요. 내가 진짜 끝났다는 공포. 그때 휴대폰이 울립니다. 발신자 표시 없음. 고성이는 숨을 한번 삼키고 전화를 받습니다. 누구야? 상대는 낮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엄마 내려와. 고성이의 눈이 확 열립니다. 영라. 박영란은 늘 화려한 집에서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만 살던 딸이었습니다. 그 딸이 지금 엄마를 부릅니다. 그것도 엄마가 가장 밑바닥에 떨어진 밤에요. 고성이가 이를 악물고 말합니다. 너 지금 장난해? 나한테 뭐 하려고? 박영란은 웃지 않습니다. 웃음이 없는 딸의 목소리는 부모를 더 불안하게 만들죠. 박영라가 말합니다. 올라와. 나 혼자 온 거 아니야. 이지환 씨도 있어. 이지환. 영라의 보디가드 겸 운전기사였던 남자. 지역의 동생. 그리고 영라를 사람으로 지켜주던 사람. 고성이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더 불쾌해집니다. 왜냐? 이지환은 고성이가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돈에도 협박에도 무릎을 안 꿇는 사람. 고성이가 결국 내려갑니다. 지하주차장. 검은 차 안에 박영라가 앉아 있습니다. 검은 옷, 맨 얼굴, 눈 밑이 조금 그늘져요. 딸이 어른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얼굴이 고성이를 찌릅니다. 엄마는 딸이 어른이 되는 순간 자기를 잃거든요. 고성이가 차 문을 열며 말합니다. 너 지금 뭘 하려는 거야? 박영라가 고개를 듭니다. 엄마 AP그룹 대표 자리. 할래. 고성이가 웃습니다. 웃음이 나와서 웃는 게 아니에요. 미쳤나 싶어서 웃는 겁니다. 고성이가 말합니다. 내가 지금 뭘로 대표를 해. 나 끝났어. 재단도 집도 돈도 다. 박영라가 끊습니다. 끝난 건 엄마가 아니라 엄마를 끝냈다고 믿는 사람들 기분이야. 고성이가 숨을 멈춥니다. 딸이 이런 말투를 쓴다는 건 딸이 이미 판을 짰다는 뜻이거든요. 박영라가 말합니다. 엄마 사람들은 엄마를 악녀라고 부르지. 근데 그 악녀가 필요할 때가 있어. 누군가는 더럽혀져야 하고 누군가는 웃어야 하거든. 엄마는 어차피 더럽혀진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엄마가 앞에 서. 고성이가 눈을 가늘게 뜹니다. 너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거지. 박영라가 아주 솔직하게 말합니다. 맞아. 그 한마디가 더 섬뜩합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진실로 사람을 묶는 방식. 이지환이 운전석 뒤에서 조용히 말합니다. 영라 씨, 이건 너무 위험해요. 박영라가 이지환을 보지 않고 말합니다. 위험한 게 아니면 엄마는 못 살아나. 그리고 나도 못 살아. 고성이가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딸의 얼굴을 자세히 봅니다. 영라가 떨고 있어요. 강한 척을 하는데 그 강함이 진짜 강함이 아니라 버팀입니다. 고성이가 낮게 말합니다.
왜 내가 이런 짓을 해? 너는 안전하게 살면 되잖아. 박영나가 시선을 내립니다. 엄마가 무너지는 걸 보니까 내가 안전하다는 게 더 더러워졌어. 그리고 아빠가 웃지도 못하고 무너지는 것도 봤어. 성재 오빠도 부서지고 은호 언니는 숨고 우진 오빠는 도망치고. 그 와중에 나만 아무 일 없던 척하면 그게 더 악질이야. 여기서 고성이는 느낍니다. 딸이 각성했다. 각성한 딸은 엄마를 지키기도 하지만 엄마를 찌르기도 합니다. 박영나가 말합니다. AP그룹 이사회가 내일 아침 긴급으로 열려. 이 지역 대표 리스크가 너무 커졌거든. 슈얼즈랑 전쟁 중이고 은호 언니 문제까지 얽혀 있어. 그 사람은 사람을 지키려다 자기가 먼저 무너질 타입이야. 나는 그걸 원하지 않아. 그래서 다른 얼굴이 필요해. 고성이가 바로 알아듣습니다. 다른 얼굴. 즉 욕바지. 앞에 세워서 맞고 뒤에서 조종하는 얼굴. 고성이가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대표가 돼? 내가 가진 게 없는데. 박영나가 그제야 가방에서 서류를 꺼냅니다. 두꺼운 서류가 아닙니다. 얇아요. 얇은 서류가 더 무서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핵심만 있다는 뜻이거든요. 박영나가 말합니다. 엄마 AP그룹 지분. 내 이름으로 돼 있어. 내가 물고 내가 확보했어. 아빠가 모르게 엄마가 모르게 다 모르게. 고성이의 동공이 흔들립니다. 영나가 이 정도까지 준비했다는 건 딸이 이미 오래전부터 엄마를 의심했다는 뜻이니까요. 고성이가 묻습니다. 왜 그걸 나한테 말해? 박영나가 말합니다. 엄마를 대표로 세우려면 엄마가 딴짓 못하게 목줄도 있어야 하니까. 엄마가 배신하면 이 서류는 엄마를 살리는 게 아니라 엄마를 박제해. 엄마가 아빠한테 했던 것처럼 나도 할 수 있어. 고성이는 순간 숨이 막힙니다. 자기가 평생 해온 방식이 딸에게서 그대로 돌아오는 순간이거든요. 이지환이 차마 못 참고 말합니다. 영나 씨, 이건 복수가 아니에요. 이건 파괴예요. 박영나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래도 해야 해. 엄마는 지금 맨발로 쫓겨났어. 사람들은 그 맨발을 보고 웃어. 나는 그 웃음이 싫어. 엄마가 잘해서가 아니라 엄마가 더럽더라도 내가 선택한 엄마라고 말하고 싶어. 고성이가 천천히 웃습니다. 이번엔 진짜 웃음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웃음이에요. 드디어 숨 쉴 구멍을 찾은 사람의 웃음. 고성이가 말합니다. 좋아. 대표 자리 내가 앉아줄게. 근데 너 나를 너무 얕보지 마. 나는 내가 목줄을 쥐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목줄을 내 손째로 물어뜯는 사람이야. 박영나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필요한 거야. 엄마는 누가 뭐래도 가장 잔인하게 살아남는 사람이니까. 다음 날 아침. AP그룹 이사회 회의실. 사람들 얼굴이 잿빛입니다. 대외 리스크, 슈얼즈 전쟁, 검찰 움직임, 언론, 주가, 투자자. 이 회사는 지금 한번 삐끗하면 흔들립니다. 이지혁이 들어옵니다. 눈빛은 단단하지만 그 단단함이 피로에 젖어 있어요. 지혁은 사람을 지키려는 사람이죠. 그런데 기업 전쟁은 사람을 지키는 사람이 제일 먼저 다칩니다. 이사회 의장이 말합니다. 대표님, 현재 상황에서는 리더십 공백을 대비해야 합니다. 지혁이 말합니다. 공백 없습니다. 제가. 그때 문이 열립니다. 박영나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고성이가 들어옵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습니다. 누군가는 물컵을 쥔 손을 놓칠 뻔하고 누군가는 숨을 삼킵니다. 그 이름은 아직도 악몽이거든요. 지혁도 멈칫합니다. 지혁은 고성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은호의 친모. 우진을 통제한 사람. 재단의 가면으로 세상을 속인 사람. 지혁이 낮게 말합니다. 여긴 왜 왔습니까?
고성이가 시선을 돌리지 않습니다. 대표실에서만 볼 수 있던 눈빛입니다. 권력의 눈빛. 고성이가 말합니다. 대표로 왔어요. 순간 회의실에서 작은 웃음이 터질 뻔합니다. 말이 안 되니까요. 그런데 방영나가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습니다. 지분 위임장, 의결권 위임, 긴급 경영권 위임. 방영나의 이름이 찍혀 있고 그 이름이 오늘의 칼입니다. 방영나가 말합니다. 제가 요청합니다. 현 대표 체제는 외부 전쟁에 너무 취약합니다. 저는 새로운 대표를 추천합니다. 고성이. 지역의 얼굴이 굳습니다. 이건 단순한 배신이 아니에요. 판이 뒤집힌 겁니다. 이사회 의장이 말합니다. 방영나 작가님, 이건. 방영나가 끊습니다. 이건 제 권리예요. 그리고 저는 오늘 제 권리를 씁니다. 지역은 방영나를 봅니다. 영나는 지역을 피하지 않습니다. 그 눈빛이 말합니다. 미안하지 않아. 나는 내 방식으로 지킬 거야. 지역이 낮게 말합니다. 당신이 지키는 건 누구죠? 회사입니까? 아니면 고성이입니까? 방영나가 아주 조용히 말합니다. 내가 지키는 건 나예요. 그리고 내가 무너지면 이 전쟁에서 아무도 못 지켜. 엄마는 내가 만들어낸 방패야. 더럽더라도 필요한 방패. 고성이가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웃습니다. 그래. 딸은 나를 방패로 쓰려 한다. 하지만 방패는 언제든 칼로 바뀐다. 고성이는 이미 다음 수를 그리고 있어요. 그때 회의실 밖에서 또 하나의 이름이 들어옵니다. 박성재. 성재는 들어오자마자 상황을 알아챕니다. 고성이가 여기 있는 이유. 방영나가 뒤를 봐주는 이유. 그리고 이 판이 누구를 죽일지. 성재가 말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고성이가 AP그룹 대표라니. 고성이가 성재를 보며 아주 차갑게 말합니다. 말이 돼요. 세상은 늘 말이 되는 쪽이 이기는 게 아니라 움직이는 쪽이 이겨요. 성재가 이를 악물고 말합니다. 아버지가 가만히 두지 않을 겁니다. 고성이가 웃습니다. 아버지. 박진석 회장 말하는 거야. 그 사람은 지금 나를 말려 죽이는 중이지. 근데 그 사람도 모르는 게 있어. 나는 말라 죽기 전에 남의 숨부터 먼저 끊는 사람이야. 이 한마디에 회의실이 더 차가워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 지은호의 얼굴이 스쳐 지나가요. 은호는 지금 어디 있냐고요. 정순이 식당에서 숨을 고르고 있습니다. 엄마가 아픈 듯 앉아있고 지강우가 조용히 국을 데우고 있어요. 평범한 온기가 돌아야 하는 공간인데 은호의 마음은 얼음입니다. 왜냐? 뉴스 속보가 떠버렸거든요. AP그룹 신임 대표 고성의 내정. 은호가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합니다. 고성이가 이제 내 삶을 회사까지 들고 와서 짓밟겠다는 선언처럼 들리니까요. 그리고 은호가 가장 먼저 떠올린 이름은 한우진입니다. 우진은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진은 이런 소식을 들으면 숨을 못 쉽습니다. 고성이가 대표가 되면 우진을 찾는 건 인력 100명이 아니라 회사 시스템이 될 테니까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건 개인의 집착이 아니라 조직의 집착입니다. 이지화는 영나 옆에서 그걸 합니다. 그래서 이지화는 영나를 지키면서도 영나를 막고 싶어집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악녀를 대표로 세우는 순간 사랑은 칼날 위에 서거든요. 이지환이 영나에게 말합니다. 영나 씨, 이건 엄마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엄마한테 날개 달아주는 거예요. 영나가 답합니다. 날개가 아니라 족쇄야. 내가 끈을 쥐고 있어. 엄마는 내가 허락한 만큼만 날 수 있어. 이지환이 낮게 말합니다. 사람은 끈을 물어뜯어요. 특히 고성이 같은 사람은요. 영나의 눈이 흔들립니다. 흔들리지만 돌아서진 않습니다.
이미 너무 멀리 왔으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투표가 시작됩니다. 표가 하나씩 올라가요. 방영라의 의결권이 결정타입니다. 고성희가 AP그룹 대표로 확정되는 순간 지역은 표정이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게 더 무섭습니다. 사람은 무너질 때 표정이 무너지는데 지역은 표정을 붙잡습니다. 붙잡는다는 건 이제 싸운다는 뜻이죠. 고성희는 대표 의자에 앉습니다. 그 의자가 원래 지역 의자였다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권력은 자리를 기억하지 않거든요. 권력은 앉는 사람만 기억합니다. 고성희가 첫 마디를 합니다. 오늘부터 AP그룹은 새로 씻어냅니다. 가짜는 다 걷어내고 필요한 것만 남깁니다. 그 말이 너무 익숙하죠. 고성희가 늘 하던 말입니다. 씻어낸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자기 손을 더럽히겠다는 선언. 성재가 이를 악물고 나갑니다. 은호를 지키려는 지역도 아버지를 지키려는 성재도 이제 진짜 전쟁을 맞습니다. 그리고 가장 불쌍한 박진석은 이 소식을 듣고도 웃지 못할 겁니다. 자기가 말려 죽이던 여자가 다른 회사 대표가 되어 다시 살아난 순간이니까요. 그 남자는 분노와 허무 사이에서 더 흔들릴 겁니다. 불쌍한 사람은 흔들릴수록 더 위험해지거든요. 고성희가 대표가 되자마자 가장 먼저 손대는 건 우진의 흔적입니다. 영란은 엄마를 방패로 세웠지만 그 방패가 칼로 변하는 순간이 옵니다. 심장이 멈추기 직전인데도 지역은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으려 했습니다. 고성희가 AP그룹 대표실 의자에 앉던 그날 이지역은 병원 복도에서 의사에게 이런 말을 들었는데요. 이번에는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이식을 못 받으면 끝입니다. 지역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담담한 척했습니다. 근데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그 차가움은 무서움이 아니라 계산이었죠. 내가 쓰러지면 은호가 무너진다. 내가 멈추면 우진이 잡힌다. 내가 비면 고성희가 판을 먹는다. 그래서 지역은 제 몸보다 판을 먼저 붙잡으려 했는데요. 그게 지역을 더 빨리 죽게 만듭니다. 고성희가 대표실 책상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손바닥이 책상에 닿는 순간 그 여자는 숨을 내쉬었어요. 살아났다. 그 말이 얼굴에 써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살아남음 뒤에 방영라가 서 있었죠. 영라는 웃지 않습니다. 영라의 얼굴은 차갑습니다. 엄마를 살린 게 아니라 엄마를 꺼내 쓴 얼굴. 영라가 말합니다. 엄마 오늘은 보여주기만 해. 말은 내가 준비한 대로만 해. 이 사회는 내가 잡아놨어. 고성희가 비웃듯 고개를 끄덕입니다. 보여주기만. 그 말이 웃기죠. 고성희는 보여주는 걸로만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보여주고 훔치고 묻고 꺾어야 숨쉬는 여자예요. 고성희가 대표 인수 서류에 서명합니다. 펜 끝이 종이를 긁는 소리가 조용한 대표실에 길게 남아요. 그 소리가 꼭 생존 신고처럼 들립니다. 그 시각 이지역은 병원에서 서류가 아니라 생존을 사인하듯 동의서에 이름을 씁니다. 심장 이식 대기자 등록 유지. 위급 단계 상향. 응급 상황 발생 시 즉시 이식 가능. 의사가 말합니다. 대표님, 스트레스 받지 마셔야 합니다. 심장이 버틸 수 있는 시간이 줄어요. 지역이 웃습니다. 웃음이 나와서 웃는 게 아니죠. 스트레스를 없애는 게 가능한 인생이면 지역이 왜 여기 눕겠어요. 지역이 말합니다. 스트레스 없는 사람은 이 판에서 못 살아남아요. 대신 저는 끝까지 버텨볼게요. 의사가 한숨을 쉽니다. 버티는 게 문제라는 걸 알면서도 말릴 수가 없어요. 버티는 사람은 말리면 더 버티니까요. 지역은 병실 창밖을 봅니다. 하늘이 맑습니다. 그 맑음이 더 잔인하죠. 세상은 아무 일 없다는 듯 계속 돌아가는데 내 몸은 오늘 멈출 수도 있으니까요.
그때 전화가 옵니다. 박성재, 너 지금 어디야? 설마 회사 가려고? 지혁이 말합니다. 나 병원이야. 근데 지금 내가 병원에 있다는 게 세상에 알려지면 고성이는 더 쉽게 먹을 거야. 대표가 아프다. 그 말 하나로 사람들은 다 줄 서거든. 성재가 숨을 삼킵니다. 지혁, 너 진짜. 너 몸이 먼저야. 지혁이 짧게 말합니다. 몸이 먼저면 진작 쓰러졌지. 그 말이 지혁의 고집이고 지혁의 비극입니다. 그리고 그 비극을 제일 먼저 이용하려는 사람이 고성이죠. 고성이는 대표 취임 첫날 제일 먼저 비서실을 갈아엎습니다. 사람이 바뀌면 공기가 바뀌고 공기가 바뀌면 정부가 바뀌거든요. 고성이가 비서에게 말합니다. 이 지역 건강 상태, 대기자 등급, 주치의, 수술 가능 병원, 연락처 전부 가져와. 비서가 망설입니다. 그건 개인정보라서. 고성이가 웃습니다. 개인정보라는 건 힘 있는 사람들끼리 나눠 쓰는 단어야. 나는 지금 대표야. 가져와. 이게 고성의 방식입니다. 법은 지키는 게 아니라 이용하는 것. 그 시각 정순이 식당. 은호는 국 끓는 소리를 듣고도 마음이 안 놓입니다.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못해요. 우진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고, 지혁이 언제 쓰러질지 모르고, 그리고 고성이가 어디서 칼을 꺼낼지 모르니까요. 은호에게 지혁의 병은 남의 병이 아닙니다. 그 병이 악화될수록 은호가 숨기고 있는 모든 것이 더 빨리 드러날 수 있어요. 지혁은 은호를 보호하려다 자기 심장을 더 쓰고 있습니다. 그 사실이 은호를 미치게 하죠. 은호가 순이에게 말합니다. 엄마, 나 잠깐 나갔다 올게. 정순이가 딸 얼굴을 봅니다. 엄마는 다 합니다. 딸이 지금 평소의 바쁨이 아니라 불길한 바쁨 속에 있다는 거요. 순이가 말합니다. 은호야, 사람은 살려야지. 일은 나중이야. 은호가 잠깐 멈칫합니다. 순이가 지역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요. 은호는 지역 생각을 하니까 그 말이 심장에 꽂혀요. 은호가 낮게 말합니다. 나 사람 살리려고 지금까지 버텼어. 근데 사람 살리려다 내가 먼저 죽을 것 같아. 정순이가 딸 손을 잡습니다. 죽는 말 하지 마. 너는 내가 살아야 돼. 그게 엄마 소원이다. 은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밖으로 나섭니다. 그리고 그날 병원에서 일이 터집니다. 지혁이 잠깐 검사실로 옮겨지는 동안 심장 리듬이 흔들립니다. 비, 소리가 달라져요. 규칙이 무너지는 소리. 간호사가 급하게 뛰어옵니다. 의사가 소리 낮추고 빠르게 말합니다. 약 올립니다. 산소 올립니다. 지금은 버텨야 합니다. 이 시까지 시간을 벌어야 합니다. 지혁이 의사 손목을 잡습니다. 손에 힘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눈은 또렷합니다. 지혁이 말합니다. 내가 지금 쓰러지면 누가 내 사람들 지켜. 의사가 잠깐 멈칫합니다. 의사는 생명을 살리지만 이 남자는 생명으로 사람을 지키려 합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의사가 말합니다. 대표님. 대표님은 지금부터는 지키는 쪽이 아니라 지켜지는 쪽이어야 합니다. 지혁이 아주 짧게 웃습니다. 그 말이 제일 어렵네요. 그 순간 지혁 휴대폰이 울립니다. 발신자 박영라. 지혁은 받지 않으려다 받습니다. 이건 전쟁이에요. 전쟁에서는 전화를 피하면 더 크게 맞습니다. 지혁이 말합니다. 영라 씨. 영라가 말합니다. 지혁 대표님 아니. 이제는 전 대표님이네요. 지혁이 숨을 고릅니다. 당신이 했습니까? 영라가 담담하게 답합니다. 제가 했어요. 지혁이 묻습니다. 왜? 영라가 말합니다.
대표님이 사람을 지키려는 건 알아요. 근데 그 방식으로는 아무도 못 지켜요. 대표님 심장 지금 이식 대기 중이죠. 대표님이 쓰러지면 이 판은 고성의 손이 아니라 더 센 손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내가 먼저 고성이를 세운 거예요. 지역이 조용해집니다. 말이 멈춘 게 아니라 판단이 돌아가는 소리. 지역이 말합니다. 고성이를 세우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합니까? 영나가 말합니다. 안전해서가 아니에요. 예측 가능해서요. 엄마는 악해요. 근데 악한 방식이 단순해요. 욕심, 통제, 그리고 승리. 대표님이 상대해야 할 진짜 괴물은 따로 있어요. 예측 못하는 사람들.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누구든 갈아버리는 이 사회. 그걸 내가 막을게요. 지역이 낮게 말합니다. 당신은 엄마를 이용하는 겁니다. 영나가 바로 답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엄마가 필요해요. 누군가는 앞에서 맞아야 하고 누군가는 뒤에서 칼을 빼야 하니까. 지역이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만 합니다. 내 심장 문제까지 알고 움직였군요. 영나가 말합니다. 알아요. 그래서 더 빨리 결론 내야 해요. 대표님이 이식받기 전까지 판을 정리할 시간은 길지 않아요. 그 말이 지역을 찌릅니다. 이 여자는 계산으로 위로합니다. 위로가 아니라 전술이죠. 통화를 끊고 지역은 침대에 기대어 숨을 고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고성이 쪽에서 움직임이 시작됩니다. 고성이는 병원 재단 후원 리스트를 확인합니다. AP그룹이 후원하는 병원. AP그룹과 연계된 심장센터. 고성이는 숫자를 봅니다. 그 숫자 안에는 사람의 목숨이 섞여 있다는 걸 아는 여자죠. 고성이가 중얼거립니다. 심장 이식은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끌어오는 사람이 받더라. 이 한 문장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의학이 아니라 권력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고성이는 지역의 심장병을 은호로 이어붙입니다. 왜냐? 은호가 흔들리면 우진이 드러나고, 우진이 드러나면 박진석이 흔들리고, 박진석이 흔들리면 슈올즈 전체가 흔들리고, 그 흔들림 속에서 고성이는 다시 살아납니다. 고성이가 비서에게 말합니다. 지은호, 그 여자 동선, 식당, 병원, 연락하는 사람들, 전부. 비서가 말합니다. 사모님 아니 대표님. 지은호 씨는 일반인이라. 고성이가 손을 탁 칩니다. 일반인. 그 단어 참 편하지. 근데 그 일반인이 내 아들을 숨겼어. 그리고 내 남편을 미치게 만들었어. 그리고 내 딸을 흔들어 놨어. 그게 일반인이냐? 고성이의 눈이 차갑게 빛납니다. 이 여자는 이제 잃을 게 없어서 더 위험합니다. 그날 밤 은호에게 낯선 번호로 문자가 옵니다. 지역 대표님 심장. 이번 주가 고비래요. 은호가 문자를 보는 순간 손이 얼어붙습니다. 누가 보냈는지 감이 옵니다. 고성이가 직접 보냈을 수도 있고, 고성이의 사람 들릴 수도 있고, 고성이를 돕는 누군가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의도가 하나라는 겁니다. 은호를 흔들어 놓는 것. 은호는 즉시 지역에게 전화합니다. 지역은 받지 못합니다. 지역은 지금 약으로 버티는 중이거든요. 전화벨 소리조차 심장에 부담이 됩니다. 은호가 두 번째로 전화를 겁니다. 박성재. 성재가 받습니다. 은호 씨. 은호가 말합니다. 지역 선배 상태가 진짜 안 좋아요. 성재가 잠깐 숨을 고릅니다. 성재는 은호가 왜 이렇게 묻는지 압니다. 은호는 항상 남부터 먼저 걱정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죄책감에 끌려가는 사람이거든요. 성재가 말합니다. 응. 오늘 리듬 흔들렸어. 의사가 말했어.
이번엔 진짜 시간 없다고. 은호가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말합니다. 나 때문에. 성재가 바로 끊습니다. 아니요. 지혁은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지키는 사람. 근데 지금은 지혁이 지켜지게 만들어야 해요. 은호가 묻습니다. 방법이 있어요? 성재가 말합니다. 공여자. 그거 하나뿐이야. 근데 그건 돈으로도 못 사. 시간과 운이 같이 와야 해. 은호가 속으로 생각합니다. 시간과 운. 근데 우리한테 운이 올까? 우진도 나도 지혁도. 지금까지 운이 우리 편이었던 적이 있나? 그 순간 한우진에게서 메시지가 옵니다. 은호야. 나 자료 더 있어. 그리고 나. 나갈 준비할게. 은호가 숨을 들이마십니다. 우진이 나간다는 건 지혁을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을 늘리는 게 아니라 고성이의 표적을 더 크게 만드는 겁니다. 은호가 우진에게 답합니다. 아직은 안 돼. 지혁 선배 심장 때문에 지금 판이 더 예민해. 내가 나오면 다 터져. 우진이 답합니다. 그럼 지혁이 형은 그냥 기다리다 죽어? 이 질문이 은호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은호는 결심합니다. 숨기기만 하는 싸움은 끝났다. 은호는 박영나를 찾아갑니다. 영나 작업실. 그곳엔 펜과 종이가 있고 현실보다 더 현실적인 진실이 쌓여 있습니다. 이지환이 문 앞에 서 있다가 은호를 봅니다. 놀랍니다. 은호와 이지환이 마주칠 때의 공기는 늘 묘합니다. 둘 다 지키는 사람들이고 둘 다 같은 집안을 미워하면서도 사랑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지환이 말합니다. 은호 씨 여기 왜? 은호가 말합니다. 영나 만나야 해요. 지혁 선배 심장. 그리고 고성의 대표. 이지환 얼굴이 굳습니다. 영나가 한 짓이 지혁을 살리기 위한 거라고 믿고 싶지만 영나가 엄마를 세운 순간부터 모든 것이 위험해졌으니까요. 은호가 안으로 들어가 영나를 봅니다. 영나는 펜을 잡고 있었고 화면에는 새로운 콘티가 떠 있습니다. AP 대표실. 여자 그림자. 그리고 심장 모니터의 삐 소리. 은호가 말합니다. 영나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영나가 고개를 들고 담담하게 말합니다. 끝내는 중이야. 엄마를 세우고 엄마로 엄마를 죽이는 중. 은호가 말합니다. 지혁 선배가 죽으면 너 그 끝 못 봐. 너 엄마로 엄마를 죽이기 전에. 지혁 선배의 심장이 먼저 멈춰. 영나의 눈이 흔들립니다. 그 흔들림이 진짜입니다. 영나는 차갑지만 완전히 악하지는 않아요. 죄책감이 있는 사람의 차가움입니다. 은호가 영나에게 말합니다. 너 정말 엄마를 방패로 세웠다면 방패 뒤에서 할 일은 하나야. 지혁 선배 이식이 먼저야. 그 사람 살려야 이 판이 정리돼. 영나가 묻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심장은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은호가 조용히 말합니다. 넌 만들 수 있어. 병원과의 연결. 이사회 영향력. 그리고 무엇보다 고성이가 손대지 못하게 막는 것. 고성이가 병원 쪽에 뭔가를 넣기 시작했어. 그 여자는 목숨까지 거래로 만들 여자야. 이 말에 이지환이 고개를 듭니다. 이지환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영나가 엄마를 끌어올린 순간 엄마는 당연히 사람 목숨까지 건드릴 거라는 걸요. 영나가 입술을 깨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좋아. 그럼 약속 하나 해. 지혁 대표님이 이식 받을 때까지 언니는 우진을 밖으로 꺼내지 마. 엄마가 우진 오빠를 잡으러 회사 시스템을 쓰기 시작하면 지혁 대표님 수술도 흔들릴 수 있어. 은호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그 고개 끄덕임이 은호의 또 다른 감옥이 됩니다. 지키기 위해 숨겨야 하고 숨기기 위해 더 위험해지는 감옥. 바로 그때 병원에서 연락이 옵니다. 지역 주치의가 성재에게 전화를 합니다. 심장 공여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적합도 확인 들어갑니다. 오늘 밤이 분기점입니다. 성재가 그 전화를 듣고 손이 떨립니다. 기쁨이 아니라 공포예요. 기회가 왔다는 건 누군가에게는 죽음이 왔다는 뜻이니까요. 성재는 지역 병실로 달려갑니다. 지역은 숨이 얕습니다. 입술이 하얗고 손이 차요. 그래도 지역은 성재를 보며 말합니다. 왔냐? 성재가 말합니다. 지역아, 가능성 생겼어. 오늘 밤이야. 지역이 눈을 감았다가 뜹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말합니다. 그래도 내가 살아야지. 그때 지역의 휴대폰이 또 울립니다. 이번엔 발신자 박진석. 지역이 받습니다. 지역은 지금 박진석을 적으로 두고 있지만 박진석은 어쩌면 지역을 살릴 수도 있는 손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그게 재벌가의 더러운 진실입니다. 박진석이 말합니다. 들었다. 심장 나온다며. 지역이 낮게 답합니다. 네. 박진석이 조용히 말합니다. 살아서. 고성이가 내 회사 대표된 이유가 뭔지 내 눈앞에서 다 말해. 지역이 숨을 멈춥니다. 박진석은 지금도 복수로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수가 지역에게는 이상한 생존 동기가 됩니다. 지역이 아주 낮게 말합니다. 회장님, 저는 살아서 제 사람들부터 지킬 겁니다. 박진석이 짧게 웃습니다. 그래, 그게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지. 전화를 끊고 지역은 천장을 봅니다. 심장이 아픈 사람은 천장을 보면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 천장을 다시 볼 수 있을까? 그때 병원 복도 끝에서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고성이가 보낸 사람. 아니면 고성이가 직접. 아직은 확실하지 않지만 냄새가 납니다. 권력의 냄새. 고성이는 지역이 이식받는 걸 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 지역이 살아나면 지역은 자기에게 가장 위험한 적이 되니까요. 심장 공여 적합도 결과가 뜨기 전 병원 복도는 늘 조용해지는데요. 사람들이 일부러 숨을 죽입니다. 희망이라는 건 큰 소리로 말하면 깨질까 봐요. 그런데 그날은 희망보다 먼저 불길함이 왔습니다. 불길함은 소리 없이 옵니다. 발자국이 아니라 시선으로 와요. 지역 병실 앞 복도 끝 누군가가 너무 오래 서 있었습니다. 간호사들이 한 번 보고 지나가고 청소하시는 분이 한 번 보고 지나가고 보호자들이 한 번 보고 지나가도 그 사람은 그대로예요. 서 있는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 없는 기다림은 늘 누군가의 명령입니다. 성재는 그 시선을 먼저 알아챘습니다. 성재는 재벌가에서 자랐지만 눈치만큼은 지역한테 배운 사람이거든요. 사람을 지키려면 사람의 움직임부터 읽어야 한다는 걸요. 성재가 낮게 말합니다. 저 사람 고성애 쪽이지. 지역은 침대에 기대어 숨을 고릅니다. 말을 길게 못해요. 심장이 약해지면 가장 먼저 잃는 게 체력이고 그 다음이 말의 길이거든요. 지역이 짧게 답합니다. 응. 그 한 글자 뒤에는 많은 게 붙어 있습니다. 고성이가 병원까지 손을 뻗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손이 단순한 관심이 아니라 개입일 거라는 사실. 그때 주치의가 들어옵니다. 얼굴이 평소보다 굳어 있어요. 좋은 소식은 좋은 얼굴로 오지 않습니다. 좋은 소식은 늘 두려운 얼굴로 옵니다. 왜냐하면 좋은 소식은 누군가의 끝이랑 같이 오니까요. 주치의가 말합니다. 공여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지금 적합도 확인 들어갑니다.
결과는 빠르면 2시간 안에 나옵니다. 성재의 손이 떨립니다. 기쁨이 아니라 겁이에요. 이제 진짜로 문 앞에 섰다는 겁니다. 살거나 못 살거나. 지역은 숨을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이 너무 담담해서 더 아픕니다. 살고 싶다고 울부짖지 않아요. 그냥 감사하다고 해요. 그게 지역이라는 사람입니다. 주치의가 나가자마자 성재는 복도로 나가 전화를 돌립니다. 연결할 수 있는 모든 줄을 연결해요. 이식은 의학이지만 이식까지 가는 길은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그 현실의 반대편에서 고성이도 전화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AP그룹 대표실. 고성이는 대표 의자에 앉아 있고 방영란은 그 뒤에 서 있습니다. 어떤 집안은 엄마가 딸을 뒤에서 밀어주고 어떤 집안은 딸이 엄마를 앞에 세워서 밀어붙입니다. 이 집은 후자죠. 고성이는 서류를 넘기며 말합니다. 병원 리스트. 비서가 말합니다. 대표님, AP가 후원하는 병원만 해도 10곳이 넘습니다. 고성이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 중에서 심장센터 쪽, 의사 이름, 코디네이터 이름, 재단과 겹치는 라인까지 다 뽑아. 비서가 머뭇거립니다. 그건 민감한 정보라. 고성이가 눈을 올립니다. 그 눈빛은 말합니다. 지금은 민감함을 따질 때가 아니다. 고성이가 조용히 말합니다. 민감한 정보라는 말은 힘없는 사람들이 벽 앞에서 하는 말이야. 지금 나는 대표고 너는 직원이야. 가져와. 방영라의 입술이 딱 붙습니다. 영란은 엄마를 방패로 세웠지만 엄마가 방패가 아니라 칼이 되는 순간을 보고 있어요. 그게 영라의 얼굴을 굳게 만듭니다. 영라가 말합니다. 엄마, 보여주기만 하랬지. 손대지 말랬지. 고성이가 웃습니다. 나는 손대야 살아. 보여주기만 하면 죽어. 영라가 눈을 낮춥니다. 엄마가 건드리면 지역 대표님 수술이 흔들려. 그럼 엄마도 끝이야. 고성이가 고개를 살짝 기울입니다. 지역이 수술이 흔들리면 내가 더 유리해질 수도 있지. 그 말이 너무 잔인하게 튀어나와서 영라가 순간 숨을 멈춥니다. 엄마는 끝까지 엄마였고 끝까지 권력이었어요. 영라가 아주 낮게 말합니다. 그 말 진심이면 나도 엄마를 못 지켜. 고성이가 영라를 봅니다. 그 순간 고성이는 알았을 겁니다. 딸이 더 이상 인형이 아니라는 걸. 딸이 이제 엄마 목줄을 쥐는 손이라는 걸요. 같은 시각 정순이 식당. 은호는 국물 맛을 보다가도 휴대폰을 쥡니다. 손에서 놓질 못해요. 심장 결과를 기다리는 사람은 손이 늘 차갑습니다. 지강호가 조용히 묻습니다. 누나 또 그 사람 병원이야? 은호는 대답을 못합니다. 대답하는 순간 현실이 될 것 같아서요. 그때 전화가 옵니다. 성재입니다. 성재 목소리가 급합니다. 은호 씨, 지금 병원에서 적합도 돌리고 있어요. 결과 곧 나와요. 은호의 눈이 흔들립니다. 지역 선배는요. 버티고 있어요. 근데 누가 병원 복도에서 지켜보고 있어요. 고성이 쪽 같습니다. 은호가 입술을 깨뭅니다. 이제 연결됩니다. 고성이가 대표가 된 이유. 대표가 되자마자 병원에 손 뻗는 이유. 결국 우진을 끌어내기 위해서고 은호를 꺼내기 위해서고 지역을 흔들기 위해서예요. 은호가 말합니다. 성재 씨, 우진 오빠는 아직 숨겨야 해요. 지금 나오면 고성이가 시스템으로 잡을 거예요. 성재가 낮게 답합니다. 알아요. 그래서 더 급해요. 지역이 수술 들어가야 합니다. 은호가 전화를 끊고 곧장 우진에게 전화합니다. 우진은 받자마자 숨이 찢어집니다. 은호야, 나 방금 약 먹다가 토했어. 나 괜찮은 거 맞아?
은호가 목소리를 낮춥니다. 오빠 지금은 괜찮아. 근데 위치는 절대 움직이지 마. 문 2번 잠그고 창문도 닫아. 우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지혁이 형은? 은호가 잠깐 멈춥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합니다. 지금 심장 결과 기다려. 우진이 숨을 멈춥니다. 그 숨 멈춤이 죄책감입니다. 우진은 자기 간이 은호에게서 왔다는 걸 아니까 지혁의 심장까지 자기 탓처럼 느껴져요. 우진이 말합니다. 나 나가면 안 돼? 은호가 단호하게 자릅니다. 안 돼. 오빠가 나오면 지혁 선배 수술도 위험해져. 고성이가 병원까지 만질 거야. 우진이 울먹입니다. 그럼 나 뭐 해야 돼? 은호가 짧게 답합니다. 살아. 지금은 그거 하나만 해. 전화를 끊고 은호는 식당 뒤쪽으로 들어가 숨을 고릅니다. 그때 순이가 따라 들어와 딸 어깨를 감싸요. 순이 손은 늘 따뜻합니다. 그 따뜻함이 은호를 더 무너뜨립니다. 순이가 말합니다. 은호야. 너 오늘은 내가 먼저 살아. 알겠지? 은호가 고개를 끄덕이는데 눈이 젖습니다. 엄마가 지켜준 건 밥이 아니라 숨이었거든요. 다시 병원. 적합도 결과가 뜨기 전 코디네이터가 뛰어다닙니다. 서류를 들고 전화로 확인하고 병실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옵니다. 그 움직임은 생생명처럼 바빠요. 그런데 그 바쁨 사이로 누군가 끼어듭니다. 정장 차림의 남자가 코디네이터를 막습니다. 확인할 게 있습니다. 환자 이지혁, 신분과 보험, 그리고 보호자 동의 절차가 미비하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코디네이터가 당황합니다. 그런 제보는 지금. 남자가 말을 끊습니다. 절차는 절차입니다. 그 말이 너무 익숙하죠. 권력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 절차를 무기로 쓰는 말. 성재가 그 장면을 보고 바로 달려갑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남자가 성재를 알아보고 태도를 바꿉니다. 저희는 병원 감사 라인에서. 성재가 낮게 말합니다. 감사 라인이면 더 조심해야죠. 지금은 사람 살리는 시간입니다. 남자가 미소를 지으려다 멈춥니다. 저희도 사람을 살리려는 겁니다. 공정하게. 공정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더러울 수 있나 싶죠. 공정은 원래 따뜻해야 하는데 지금은 차갑게 사람 목을 잡습니다. 그때 지혁이 병실에서 나옵니다. 숨이 얕은데도 상황을 보자마자 알아차립니다. 누가 움직였는지, 왜 움직였는지. 지혁이 한 걸음 앞으로 나오려는 순간 주치의가 막습니다. 대표님, 움직이지 마세요. 지혁은 주치의를 보며 말합니다. 저 사람들 고성이죠. 주치의가 대답을 못합니다. 의사는 병을 말하지만 전쟁을 말할 수는 없거든요. 성재가 이를 악물고 말합니다. 지혁아, 내가 여기 나오면 더 위험해. 내가 막을게. 지혁이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다시 병실로 들어갑니다. 그 뒷모습이 너무 고집스럽고 너무 외로워요. 그때 병원 로비 쪽이 소란해집니다. 박영나가 들어옵니다. 그 뒤에는 이지환이 있습니다. 영나는 작가이고 이지환은 보디가드였죠. 오늘은 둘 다 역할이 바뀝니다. 영나는 공격하러 왔고 이지환은 막으러 왔습니다. 영나가 코디네이터에게 다가가 말합니다. 지금 절차를 무기로 쓰는 사람이 있죠. 저희가 막겠습니다. 코디네이터가 눈을 크게 뜹니다. 어떤 분이? 영나가 조용히 답합니다. 그분의 딸입니다. 그 한 문장이 병원 공기를 갈라요. 딸이 엄마를 막겠다는 선언이니까요. 이지환이 정장 남자 앞으로 서서 말합니다. 여기서 더하면 당신들 얼굴 다 공개됩니다. 남자가 비웃습니다. 공개요? 뭘로요? 영나가 핸드폰을 들어 보입니다.
내가 그리는 건 웹툰이지만 내가 가진 건 자료야. 그리고 지금은 그림보다 자료가 더 빨리 퍼져. 그 말이 남자를 멈칫하게 만듭니다. 권력은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지만 확산을 무서워하거든요. 그 순간 영란의 휴대폰이 울립니다. 발신자 고성희. 영란은 받습니다. 받는 순간 얼굴이 더 차가워져요. 영란은 지금 울고 싶어도 울 수 없습니다. 울면 엄마가 이길 테니까요. 고성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너 지금 어디야? 영란가 답합니다. 병원이야. 고성희가 낮게 웃습니다. 너 정말 내 딸 맞네. 남일에 끼어드는 거. 영란가 끊습니다. 엄마가 남일로 만들었잖아. 지역 대표님 심장. 엄마가 건드리면 엄마는 내가 직접 끊어. 고성희의 숨이 잠깐 멈춥니다. 그 숨 멈춤은 충격입니다. 딸이 엄마에게 끊는다는 말을 했다는 충격. 고성희가 낮게 말합니다. 너 지금 나 협박해? 영란가 담담하게 답합니다. 협박 아니야. 경고야. 엄마는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남의 목숨도 만질 거잖아. 그건 내가 못 봐. 고성희가 차갑게 말합니다. 너 때문에 내가 다시 맨발로 쫓겨난다. 영란가 조용히 답합니다. 엄마는 이미 맨발이었어. 내가 신발을 신겨준 거야. 근데 그 신발로 사람을 밟으면 내가 벗길 거야. 통화가 끊깁니다. 영란의 손이 떨립니다. 그 떨림을 이지환이 보고 영란 옆에 조금 더 가까이 섭니다. 말은 하지 않아요. 그냥 서 있는 것. 그게 이지환의 위로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적합도 결과가 뜹니다. 코디네이터가 달려와 성재를 찾습니다. 보호자분. 성재가 고개를 듭니다. 눈빛이 흔들립니다. 코디네이터가 말합니다. 적합도 나왔습니다. 진행 가능합니다. 성재가 그 자리에서 숨을 내쉽니다. 그 숨은 울음과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또 다른 소리도 같이 옵니다. 전화벨. 코디네이터 휴대폰입니다. 받자마자 표정이 굳어요. 지금 이식 진행하면 안 된다는 외부 민원이. 성재가 즉시 끈 듯 말합니다. 민원은 나중입니다. 지금은 수술입니다. 코디네이터가 흔들립니다. 그 흔들림이 바로 시스템이 흔들리는 순간이죠. 영란가 앞으로 나와 말합니다. 진행하세요. 책임은 제가 집니다. 코디네이터가 영란을 봅니다. 책임이요? 영란가 낮게 말합니다. 박영란입니다. AP그룹 최대 의결권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표는 고성이지만 내가 움직이면 대표도 무너집니다. 진행하세요. 그 말이 얼마나 잔인하냐면요. 영란은 엄마를 세워놓고 엄마 묵주를 여기서 다시 조입니다. 지금 이 순간 영란가 엄마를 막기 위해 엄마를 다시 죽이고 있어요. 그때 복도 끝에서 고성희가 나타납니다. 정말로 왔습니다. 대표가 됐으니 이제 병원도 자기 무대라고 착각한 얼굴이에요. 하이힐 소리가 복도에 또각또각 박힙니다. 그 소리가 사람 심장을 건드립니다. 고성희가 영란을 보자마자 말합니다. 너 미쳤니? 영란가 고성희 앞으로 한 발 나갑니다. 엄마가 먼저 미쳤어. 고성희가 이를 악물고 말합니다. 이 수술이 진행되면 이 판은 끝나. 이 지역이 살아나면 나를 가장 먼저 찌를 사람이야. 영란가 한마디로 자릅니다. 그래서 살려야 해. 찌를 사람은 살아있어야 찌르지. 고성희가 영란 손목을 잡으려는 순간 이지환이 사이에 끼어듭니다. 손대지 마세요. 고성희가 비웃습니다. 너는 뭐냐? 운전기사 주제에. 이지환이 조용히 답합니다. 저는 사람입니다. 그 짧은 말이 병원 복도를 더 차갑게 합니다. 고성희는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아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고성이가 영나를 노려보며 말합니다. 너 엄마를 버릴 거야? 영나가 대답합니다. 엄마가 사람을 버렸잖아. 이제 순서가 바뀐 거야. 고성이의 눈이 순간 흔들립니다. 그 흔들림은 분노가 아니라 공포예요. 딸이 진짜로 등을 돌릴 수도 있다는 공포. 그리고 그때 병실 문이 열립니다. 지혁이 나옵니다. 간호사가 말립니다. 대표님 움직이면. 지혁은 말을 끊지 않아요. 그냥 걸어옵니다. 느리고 위태롭고 하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지혁이 고성이를 봅니다. 대표 자리 잘 앉으셨습니까? 고성이가 비웃습니다. 너 지금 그런 말 할 때냐? 지혁이 고개를 아주 조금 끄덕입니다. 맞아요. 저는 지금 심장 이식 받아야 삽니다. 그래서 더더욱 그런 말 할 때입니다. 제가 살아나야 이 판도 정리됩니다. 고성이가 말합니다. 살아나면 뭐 할 건데? 나랑 싸울 거야? 지혁이 낮게 답합니다. 저는 싸우는 게 아니라 지킬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지켜야 할 사람들 중에 당신이 제일 먼저 건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고성이가 눈을 좁힙니다. 누구? 지혁이 숨을 고르고 말합니다. 지은호. 그 이름이 나오자 복도 공기가 또 한 번 얼어요. 고성이는 웃으려다 실패합니다. 그 여자는 은호를 이름으로 부르는 걸 싫어해요. 자기 죄가 떠오르니까요. 지혁이 이어서 말합니다. 당신이 은호를 흔들면 우진이도 흔들리고 박진석 회장도 흔들립니다. 그 흔들림 속에서 당신은 살아나겠죠. 근데 그 전에 내가 살아납니다. 그 말이 선언처럼 복도에 박힙니다. 수술 준비가 시작됩니다. 간호사들이 지혁을 휠체어로 옮기려 하는데 지혁이 손을 듭니다. 잠깐만요. 지혁은 성재에게 말합니다. 은호 씨에게 전화해. 성재가 즉시 전화를 겁니다. 은호가 받습니다. 숨이 찬 목소리예요. 성재 씨. 성재가 말합니다. 은호 씨 지금 수술 들어갑니다. 지혁이. 성재 말이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혁이 전화기를 받아요. 손이 떨리는데 목소리는 또렷합니다. 지혁이 말합니다. 은호야. 은호가 숨을 멈춥니다. 선배. 지혁이 아주 짧게 한 문장만 남깁니다. 나 돌아오면 너는 더는 숨지 마. 그 한 문장. 지혁이 가진 남은 심장으로 쥐어짜낸 약속입니다. 지혁이 전화기를 내려놓고 수술실 쪽으로 이동합니다. 복도 끝 수술실 문 앞에서 고성이가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살아나봐. 그럼 더 재미있어지겠네. 영나가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눈물이 납니다. 엄마가 끝까지 엄마였다는 걸 확인한 눈물. 그리고 이제는 정말로 엄마를 막아야 한다는 결심의 눈물. 수술실 문이 닫힙니다. 그 문이 닫히는 순간부터 이제 전쟁은 병원 밖으로 번집니다. 고성이는 AP 대표 자리로 우진을 잡으려 할 것이고 영나는 엄마를 세운 손으로 엄마를 끊으려 할 것이고 성재는 박진석에게 이 사실을 보고해야 하고 은호는 우진을 더 깊이 숨길지 세상으로 꺼낼지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박진석은 가장 불쌍한 얼굴로 가장 무서운 선택을 할 겁니다. 불쌍한 사람은 끝을 볼 때까지 멈추지 않으니까요.